새벽 3시 17분 휴대폰의 진동이 잠든 저를 깨웠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를 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마지막 길을 함께해야 할 분이 계신다는 것을. 25살에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8년. 수많은 고인들을 배웅해드린 박성진 장례지도사에게는 이미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33세가 된 지금까지도 매번 새로운 사연과 마주하고 매번 다른 슬픔과 함께합니다. 잠시 침대에 앉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떤 분이실까? 어떤 사연이 있으실까? 8년 동안 수천 명의 고인을 모셔오면서도 여전히 한 분 한 분이 특별합니다. 세상에 똑같은 죽음은 없고 똑같은 슬픔도 없다는 것을 매번 실감합니다. 차를 몰고 현장으로 향하는 동안 전화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등산을 하시다가 실족하신 60대 남성분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송이 특히 어렵습니다. 산길은 구불구불하고 좁아서 일반적인 운구차가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것을 들고 갈 수 없는 곳들이 대부분이고 때로는 절벽 아래까지 직접 내려가서 고인을 업고 나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구급대원과 경찰 그리고 119 구조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도착하면 그들의 역할은 거기서 끝납니다. 구급대원들에게는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우선이고 경찰은 사건 사고의 법적 절차만 담당합니다. 사망자의 수습과 이송은 온전히 장례지도사의 몫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이고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고인이 계신 곳까지는 도보로 40분 정도 올라가야 합니다. 구조대원의 말에 마음을 더욱 단단히 먹었습니다. 새벽에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와 함께 들것과 필요한 장비들을 메고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산속 깊은 곳, 발견이 늦어진 탓에 고인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이틀이 지났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가 진행되었습니다. 구더기까지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8년 동안 이런 현장을 수없이 겪었지만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시각적으로도 후각적으로도 충격적인 장면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현장에 가까워질수록 냄새가 강해졌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그 특유의 냄새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신호와 같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냄새만으로도 속이 뒤틀렸지만 이제는 그 냄새로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익숙해진다고 해서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을 뿐입니다. 고인 앞에 서서 잠시 묵념을 올렸습니다. 이분도 어제까지는 살아계셨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것이고 누군가의 남편이었을 것입니다. 등산을 좋아하셨나 봅니다. 건강을 위해 혹은 자연을 사랑해서 이 산에 오셨을 텐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가족들의 마음이 어떨지 짐작이 갔습니다. 정중히 고인을 모시고 들것에 안치했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것은 올라올 때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고인이 흔들리지 않도록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내려갔습니다. 구조대원들도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아들일 것입니다. 이런 현장에서 함께 일하다 보면 말 없는 동지애가 생깁니다. 운구차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조심스러웠습니다. 급정거도 급가속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길만큼은 편안하게 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풍경이 유독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빈소를 준비했습니다. 빈소 준비부터 제사 안내, 입관, 발인, 화장이나 매장, 그리고 유골함 전달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것이 장례지도사의 일입니다. 교통사고든 자택에서의 임종이든 병사든 타살이든 고독사든 각각의 상황에 따라 이송 방식도 달라지고 준비해야 할 것들도 달라집니다. 아파트 고층에서 추락하신 분들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심한 외상으로 인해 처참한 모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통사고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교통사고의 경우 여러분이 한꺼번에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정말 가슴이 무겁습니다. 매번 다른 상황, 매번 다른 사연들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모두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독사의 경우는 또 다른 슬픔이 있습니다.
홀로 사시다가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못한 채 돌아가신 분들, 때로는 몇 주, 몇 달 뒤에야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모실 때면 마음이 더욱 무겁습니다. 살아생전에 외로우셨을 텐데 마지막까지 홀로 가셨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납골당을 원하시는 유족도 있고 수목장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장을 선택하시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고인의 뜻을 존중하는 경우들입니다. 고인의 뜻과 유족의 마음을 모두 헤아려 최선의 배웅을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안치실에서 고인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70대 할머니셨는데 자택에서 편안히 돌아가신 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으신 어찌 보면 복 받은 죽음이었습니다. 안치실은 항상 차갑게 유지됩니다. 고인의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인의 몸도 당연히 차가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고인 옆에 서 있는데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고인의 몸에 손을 대어 보았습니다. 차가워야 할 고인의 몸, 그런데 심장 부위가 따뜻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착각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손을 떼었다가 다시 대어 보았습니다. 분명히 따뜻했습니다. 다른 부위는 차가운데 유독 심장 부위만 따뜻했습니다. 섬뜩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8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아직 생명이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으신 분이었고 돌아가신 지도 몇 시간이 지난 상황이었는데 말입니다. 동료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본 적 있어? 하지만 그도 처음 듣는 일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의학 서적에도 이런 현상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고인이 이미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호흡도 없고 맥박도 없었습니다. 다만 심장 부위만 유독 따뜻할 뿐이었습니다. 미신처럼 느껴지는 일이었지만 그 순간 더욱 정성스럽게 모셔야겠다는 다짐이 들었습니다. 8년간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경건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의 몸과 영혼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따뜻함이 떠올랐습니다. 왜 하필 심장 부위였을까? 심장은 사랑의 상징이기도 하고 생명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혹시 고인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시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두려움보다는 경외감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고인의 딸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따뜻한 곳에 가신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고인이 마지막까지 가족들을 위로하고자 하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 일이 있은 후로 더욱 마음가짐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시신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의 인생을 마무리해드리는 일이라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고인 한 분 한 분에게 더욱 정성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장례지도사 중에는 귀신을 자주 본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 과장이라고 부르는 그는 20년 넘게 이 일을 한 베테랑입니다. 그는 장례식장에서 자고 있을 때 센서 등이 저절로 켜지고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럴 때면 고인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가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김 과장의 말입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공손히 인사를 드리면 됩니다. 처음에는 미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따뜻한 시신을 경험한 후로는 그의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귀빈소 귀신설이 있을 정도로 빈소에서는 이상한 체험들이 많습니다. 센서 등이 갑자기 켜졌다 꺼졌다 하거나 아무도 없는데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거나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끼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저 자신도 한번 정말 묘한 경험을 했습니다. 도둑 매장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도둑 매장이란 밤중에 몰래 하는 매장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날 밤 깊은 산속 묘지에서 매장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치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환각처럼 어르신 한 분이 낭떠러지 쪽으로 걸어가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얀 옷을 입으신 할아버지였는데 천천히 절벽 쪽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무의식 중에 그분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위험해요. 하면서 실제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행히 유가족분이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뭐 하십니까? 위험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곳에는 실제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허공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식은땀이 흘렸습니다. 만약 유가족분이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정말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너무 지쳐서 기가 허해져 그런 것 같았습니다. 장례지도사라는 직업 특성상 밤낮 없이 일해야 하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이상한 것들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종교적인 색깔은 없지만 사후세계나 귀신, 전생의 존재를 믿는 편입니다. 다만 직접 본 적은 없어서 화가 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귀신을 봤다고 인정하면 진짜 귀신을 볼 것 같아서 일부러 부정하는 면도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떠올랐습니다. 중학교 동창인 친구가 장례 지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성진아, 한번 따라와봐. 이 일이 어떤 건지 보여줄게.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따라갔습니다. 처음 시신을 접했을 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의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밤새 잠도 못 잤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다시 용기를 내어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친구가 한 번만 더 와봐. 다른 모습도 있어. 하면서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본 광경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고인의 모습과 유족들의 사랑스러운 이별 장면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아름다운 것이 있었습니다. 고인을 향한 가족들의 마지막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오열하는 손자, 아버지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는 딸, 남편의 손을 놓지 못하는 아내. 그 모든 장면들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내 부모님을 내가 직접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이 아닌 제가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의 마지막을 돌봐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이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8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처음에 그 마음가짐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실은 늘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 중 하나는 부의금 도난 사건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중에 누군가 부의금 통을 깨고 돈을 훔쳐가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고인의 영정 앞에서 가족들이 슬퍼하는 바로 그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범인은 30대 남성이었는데 조문객인 척하며 들어와서는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서 부의금 통을 깨뜨렸습니다. 그 소리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는 이미 돈을 들고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슬픔의 공간인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의금을 두고 가족들끼리 다투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상주가 누가 될 것인지, 부의금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 장례비를 누가 낼 것인지를 두고 싸우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인이 아직 빈소에 계신 상황에서 재산 분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질적 욕심 때문에 가족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며 인간의 현실적인 면을 절감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욕망을 보면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고인이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잘해드리지 못하다가 돌아가신 후에는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감동적인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고인이 영정사진 뒤에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80대 할아버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영정사진을 준비해 두셨나 봅니다. 그 사진 뒤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아, 나를 바다에 뿌려달라. 평생 땅에 매여 살았으니 죽어서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싶다. 제사도 지내지 말고 그저 가끔 바다를 보며 나를 생각해다오. 유족들은 이를 보고 원래 계획했던 납골당 대신 해양장으로 바꾸셨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뜻을 존중하려는 가족들의 마음이 아름다웠습니다. 유언처럼 남긴 그 한마디가 장례 절차를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사회가 아직 죽음에 대해 가족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가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미리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다면 남겨진 가족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터부시하는 문화 때문에 정작 필요한 대화는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죽음 이야기냐며 화를 내시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남겨진 가족들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가끔 죽으면 바다에 뿌려달라, 제사도 지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왜 제사도 지내면 안 된다고 하실까? 혹시 저희가 부담스러우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남겨질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제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지 말고 묘지 관리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라는 뜻이신 것 같습니다. 부모님 세대의 이런 마음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남은 가족의 입장에서는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완전히 흔적을 지워버리는 것보다는 가끔씩 찾아가서 그리움을 달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8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장례라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고인을 보내드리는 과정을 통해 가족들이 슬픔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유족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분은 화려한 장례를 원하시고 어떤 분은 소박하게 치르고 싶어 하십니다. 종교에 따라서도 절차가 달라집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무종교 등 각각의 방식이 다릅니다. 모든 것을 세심하게 배려해드리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때로는 밤새워 빈소를 지키기도 합니다. 혼자 계신 고인이 외롭지 않도록, 유족들이 안심하고 쉴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 밤이면 고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물론 대답은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편안히 가세요. 가족들이 많이 그리워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은 기억만 남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그런 말들을 속삭이면서 고인을 위로합니다. 동시에 저 자신도 위로받는 느낌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기 시작한 것도 이런 경험들을 나누고 싶어서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장례지도사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죽음을 좀 더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은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죽음을 상품화한다, 불길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는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고,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너무 힘들었는데 영상을 보고 위로받았다는 댓글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날 따뜻했던 시신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고인의 마지막을 존중하는 일은 단순한 직업을 넘어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고. 죽음의 참혹함 속에서도, 미신 같은 체험들 속에서도, 유족의 아픔 속에서도 고인에 대한 배려와 예우만큼은 절대 잃지 않겠다고.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고인들을 배웅해드리면서 느낀 것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마지막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무명인이든 죽음 앞에서는 모두 똑같습니다. 다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며 살았는지가 다를 뿐입니다. 장례식장에 찾아오는 조문객의 수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혼자 쓸쓸히 가시는 분들도 있고 수백 명이 찾아와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같은 죽음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이 진정 소중한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부모님을 추모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제가 직접 모셔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담아서 마지막 길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이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 마음만큼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부모님께 안부 인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함께해요. 그리고 언젠가 그날이 오더라도 후회 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따뜻했던 그 시신처럼 고인에 대한 저의 마음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겠습니다. 그것이 8년 동안 이 일을 해온 저의 신념이고 앞으로도 지켜나갈 약속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